자, 119회 전산에게 전산 세무이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여기서 요거 보면은 현금 및 현금상자상 계정들이죠. 현금 및 현금상자상. 그죠? 자, 보통 예금. 자, 요구불 예금입니다. 우편한 증서. 야, 우편한 증서가 참 죽지 않고 살아. 현금 통화 대웅전권, 배당금 지급 통지서. 자, 당좌 차월은 뭐죠? 부채입니다. 당좌 차월은 부채입니다. 당좌 차월에 이 차 있죠, 차. 차 있죠. 차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죠? 당기차 있고. 얘들이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잡아도 됩니다. 뭐죠?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하죠. 예금 잔액은 100만 원인데 수표를 150만 원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이 주는 거예요. 은행이 사전에 은행과 계약을 맺었죠. 당좌 차월 계약이라 합니다.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 네가 주라. 그게 바로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잡아도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자, 수익 인식 시기, 수익 또 매출 인식 시기 같죠, 그죠? 언제 매출 잡을래 하고. 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기본적으로 뭐다? 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송함은 매출 요거죠. 여기 인도주의입니다. 자, 요 상대되는 개념이 뭐죠? 진행주의. 발생주의가 아니면 다 진행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뭐 수강료, 광고 제작, 뭐 건설, 배당금, 자, 입장권, 다 진행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 수강료 이런 게 진행주의죠. 자,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죠. 판매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입장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답 1번이 틀렸네요.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그죠? 맞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확정된 날,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된 날. 배당금 받은 날이 아니고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구매자가 재화가 인도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자, 다 진행주의가 되죠. 요것도 설치는 예전에 한번 저거 객관식 한번 나왔죠. 그 에어컨 설치하는 거 있죠. 설치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젠 아예 현금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가 아예 안 나오네. 상품권하고. 원래 잘 나오던 쟤들이 원래 중심이 있는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옳지 않은 것이네.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내기 계속 적용한다. 자, 그 감가상각 방법에는 뭐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체감잔해법. 체감잔해법은 뭐냐면 점점 작아진다. 체감한다는 거죠. 체감.
점점 작아진다. 그죠? 대표적인 예는 정률법을 말합니다. 정해법은 체감법이 아니죠. 정해법은. 정해법은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게 정해법이죠. 정률법이 체감 잔해법. 연수학계법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매기 증가가 아니고 감소.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진다. 그게 체감법이죠. 증가한 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네. 자, 3사. 자, 3사가 최근에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자,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처분 예정이래. 처분 예정이랍니다. 팔 거래.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장부금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처분이 아니고 장래에 사용할 예정이래.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을 재개. 위에 거는 처분할 예정이고, 그죠? 밑에는 계속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을 합니다. 하되 걔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죠? 예.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죠? 계속 사용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계속 사용 시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런데 사용을 중단했대. 그런데 좀 이따가 사용할 거래. 그럼 이제 그동안에도 상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걔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3, 4 알아두세요. 자, 4번 문제. 이 4번 문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었죠. 그 질적 특성에는 크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적 적합성은 뭐냐면은 얘는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의 시선으로 만든 거고요. 얘는 신뢰성은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이론적 개념. 그래가지고 이 기업회계 기준과 요 이론적 개념을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예요. 얘 둘이를 잘 타가지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도 그렇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타서 기업의 질적 특성을 높여주는 거죠. 잘 타는 겁니다. 이 서로 안 맞아. 일명 그래서 얘들이 서로 안 맞거든. 그래서 상충 관계라고 하죠. 상충. 얘들이 서로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상충.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아니고 상충관계. 자, 목적 적합성은 수익 인식하는 방법이 목적 적합성은 얘는 기업에게 기준 따르는 거거든. 기업의 기준. 우리는 거의 여기에 맞죠. 주로 진행주의. 아까 진행주의 있죠? 얘는 완성주의. 평가는 시가법. 우리 주로 시가법 하거든. 주로 시가법입니다. 그런데 신뢰성은 원가법. 그 다음에 목적 손익인식 방법이 얘는 발생주의고, 발생주의. 얘는 현금주의고. 다 쓰긴 쓰죠. 다 쓰긴 씁니다. 그리고
정보 보고 시점이 뭐냐? 요거 얘가 얘고 얘가 그러니까 분기, 반기 이거는 뭐야? 수시로 보고하는 거죠. 그죠? 수시로 중간 보고 수시로 하는 거야. 목적 적합성은 수시로 하는 거야. 수시로.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상장된 우리 주식 투자하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수시로 보고하죠. 상계로 한 번씩 보고하는 거야. 그거 실적 보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죠?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죠. 실적이 많이 뛰었으면은 주가가 막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인 개념은 언제 한다? 결산 때, 그죠? 결산제. 일명 이거는 이제 연차 보고. (1년에) 한 번 하고, 얘는 수시로 분기별, 반기별 수시로. 그 기업에게 기준은 수시로예요. 수시로. 그 원래 이론적인 개념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리다는데 참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그 영상 바로 올라갑니다. 영상. 네. 바로 못 올라가는데 시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새에 올라갑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자, 도착지 인도 기준입니다. 도착해야 낼 거야. 그죠? 도착지 인도 기준. 우리가 여기입니다. 내 입장. 도착지 인도 기준. 만약에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그런데 오고 있다. 그러면 내 겁니다. 그죠? 선적지 인도 기준은 내 건데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해야 내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죠. 담보 저당은 판매한 게 아니죠. 그죠? 예, 담보로 제공했대. 이 판매한 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판매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시송품.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입니다. 이거 내 겁니다. 요거 내 거고. 900.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되면은 끝났는데 할부 판매 상품 끝났죠? 예. 뭐 회수되지 않았다. 예, 할부 판매했으니까 돈은 나중에 들어오겠지. 이거는 매출이죠. 그러면 합의 90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이런 문제 참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기본 원가 계산하면,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총 대비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거 전부 다 합친 게 총 대비죠. 총 제조 비용, 총 제조 원가 얼마? 1,500만 원. 합의 1,500. 자, 여기서 기초 원가 계산하면 이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얼마게? 이러면 요거 두 개 합이 얼마게? 맞나요? 기초 원가, 기본 원가, 뭐 직접 원가.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재료비는
총대비의 40%다. 총대비가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의 40% 얼마죠? 600만 원. 여기 바로 직접 재료비다. 그럼 직접 재료비 구했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50%다 이렇게 돼 있죠. 제조 간접비는 이 금액의 50%다. 이 금액의 50%. 여기 제조 간접비다. 그죠? 제조 간접비는 이 금액의 50%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을 알 수 있죠. 요거 두 개 더한 금액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얼마야? 900만 원이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900이죠. 그죠? 여기 600이니까. 그럼 900이면 1500 맞죠? 그러면 이 900만 원은 이게 총 900인데 900만 원은 직접 노무비가 제조 간접비는 이 금액의 50%라 그랬으니까, 그죠? 직접 노무비를 100%로 잡으면은 여기 직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합친 금액이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900이잖아. 그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얘가 50%죠. 그죠? 그럼 따지고 보면 얘가 100%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900만 원을 100대 50으로 나누면 돼. 그죠? 100대 50으로 나누면 돼. 100대 50으로 나누면 10대 5죠? 100대 50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 제일 쉽고 900을 나누면 150분의 100, 150분의 50. 그럼 얼마? 600, 300. 여기가 600, 300. 그러면 직접 원가는 얼마냐? 얼마? 1200. 4번 대. 교재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번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900만 원이 그러면 150%네. 나누기 150%. 여러분 얼마가 나오느냐? 나누기 150% 이래버리면 600만 원이에요. 나누기 150%. 뭐 요렇게 하든, 그죠? 요렇게 나누면 돼. 이런 문제 몇 번 나왔죠? 자, 이 문제는 기초원가를 물어봤으니까 1200만 원인데 가공비가 얼마냐? 이래버린 거야. 얘 둘이가 가공비죠? 가공비가 얼마냐? 이러면 900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필기 다 못했으면 이 영상 찾아보세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이런 문제 있었죠. 이거 제공품, 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 총재비, 총제조 비용, 총제조 원가, 여기 완성품,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적을까요? 자, 이거 똑같아. 예를 들어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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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그런데 기말이 기초보다 커진다면, 이 말이죠. 기말이 기초보다 커진다면, 기말이 기초보다 커진다면, 기말이 커진다면 얘가 작아지겠네. 그죠? 기말이 커진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작아지겠네. 총재비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커질 거다. 맞죠? 얘가 커질 거야.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질 거야. 이 말이죠. 똑같다는 전제하에 보면 됩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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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근데 기말이 커진대. 120원, 130원.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 둘이 비교하면 얘가 크다. 맞죠? 얘가 클 거다. 얘가 커질 거다. 기말이 커지면 얘가 작아지죠. 얘가 커질 거다. 옳은 것은이니까 답 1번이네. 그죠? 옳은 것은이니까 답 1번. 그럼 2, 3, 4번은 틀린데요. 기본 원가는, 자, 아까 기본 원가 뭐라 했죠? 직접 원가. 그죠? 예, 직접 원가. 기초 원가. 직접 농업이 아니죠. 제조 간접비는 아니죠.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우리 그 제공품 계정이죠. 아까 요거 제공품 계정. 기말 제품이 표시 안 되죠. 그럼 제품 계정이 표시되어야지. 그 다음 4번 총재비는 뭐? 요거 직접 재료비 맞죠? 직접 농업비 맞죠? 가공비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제조 간접비 의 합을 의미한다.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이야, 참 이 문제. 이야, 우리가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계산을 할 때, 자, 고정비, 변동비를 이때 그냥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계산했습니다. 그걸 단위 배분율이랍니다. 그런데 고정비, 변동비 구분해서 시간별로 계산하죠. 이것을 이중 배분율법이라 합니다. 이중 배분율법. 자, 그래서 요게 이중 배분율법일 때는 변동비는 알죠? 요거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비는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라고 정해지가 있다. 그래서 변동비가 얼마? 300만 원이죠. 자, 고정비가 얼마? 400만 원이죠. 자, 이거를 안분하는 거죠. 시간에 비례해서. 뭐 구하라는 거야? 조립 부분에 배분할, 그죠? 예, 조립에
자, 그러면은 변동은 자, 실제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변동은 실제 기계 작업 시간. 그러면 몇 분의 몇? 이거 합이 250대 500 원래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250대 500 이렇게 나누면 되고 750분의 조립 그랬죠? 500. 자, 고정은 최대 기계 작업 시간으로 자, 합이 얼마? 원래 6대 4로 안분하면 됩니다. 6대 4로 안분하면 되는데 1000이죠? 1000분의 조립거기에서 내렸으니까 얼마? 400. 자, 변동 300은 250대 500으로, 고정 400만 원은 600대 400으로 안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200이 나오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160이 나오죠. 그러면 합이 얼마? 360이 되겠습니다. 조립을 계산하겠습니다. 조립에 배부할 제조환전비 원가.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중 배분율법 예, 처음 나왔습니다. 다들 충격 먹었죠. 좀 너무하다. 그다음 9번 문제.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만 선택되어 있는 것은 개별원가, 항공기 제조 선박 이거 전 개별이죠. 특수기계. 작업원가표 개별 겁니다. 다 품종이고 소량 주문 생산이죠. 예, 개별입니다. 기말 제공품 평가는 이거는 종합입니다. 복잡하나 정확도가 높다. 개별입니다. 재료비, 가공비 구분하는 것은 종합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손이죠. 자, 공손 일단은 이거 버려야 되죠. 수량. 자, 기초 900개. 자, 착수 3000개. 그 다음에 기말 600개. 자, 여기 완성, 여기 공손. 공손이 300개. 그럼 완성 남았네. 그죠? 3000개? 완성은 3000개. 이거 틀렸네. 완성은 3000개. 자, 그러면 2번 공손은 완성품의 15%다. 요거 15% 10%인데, 그죠? 이거면 10%지. 10%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공손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죠. 3번 완성품의 10%가 정상이면 이 금액의 10%가 요 수량의 10% 얼마? 300개죠? 300개가 정상이면
비정상은 빵이죠. 비정상은 없다. 오, 요거 맞네. 그럼 4번이 틀렸다는 거죠. 7%가 정상이면 요거의 7%, 37은 21, 210, 그죠? 정상이 210개면은 비정상은 몇 개? 90개. 비정상은 90개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원칙은 공급한 날이죠. 그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늦으면 지연 발급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은 자 1번 기한부 판매 경우. 기한. 자,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실했을 때 발급하여야 한다. 예. 그 기한이 경과됐을 때 어떤 뭐 조건부, 기한부, 조건부, 그럼 그 기한이 지나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았죠. 대가의 일부를 받을 때는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받았으면 그 일부만 발급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3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용 가능한 때죠. 그죠? 예. 그때 공급으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일명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자, 예를 들어서 단골이죠, 단골. 한 달에 몇 번 온다.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금액을 합하여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지막 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끝까지를 퉁치가지고 합쳐서 11월 30일을 작성 연원으로 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12번) 이거 보고 참 답답하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수 토지. 자, 우리 이런 건물 있죠. 3, 4층. 자, 1층은 상가인데, 그죠? 그 위에는 뭐다? 주택이다. 이런 경우 있죠. 요때 자,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의 면적이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택이다. 여기 주택, 여기 주택. 그럼 얘는 주택입니다. 왜? 주택은 면세고 상가는 과세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상가야. 그러면 면적이 어때? 같죠?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습니다. 혹은 여기도 상가야. 그럼 누가 넓죠? 상가가 넓죠?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주택 상가가 됩니다. 그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고. 여기 볼까요? 자,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 이래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크죠? 아니지. 점포의 면적이 크죠? 예. 그럼 얘는 주택 점포가 되죠. 상가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부수 토지. 그 부수 토지 면적. 그런데 이 건물의 부수 토지가 그죠? 1000평방미터입니다. 이 부수 토지. 이 토지는 어떻게 나눠야 돼? 이래. 이 토지. 자, 일단은 자,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 볼까요? 주택은 그러니까 원래 토지 면적이 1000이죠? 1000이니까 200이죠? 200분의 60. 200분의 60이라면 주택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00평방미터 나옵니다. 그럼 주택가는 300이에요. 요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주택의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번입니다.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은 여기가 지금 도시거든. 도시면은 5배입니다. 시골이면 10배. 시골이면 10배입니다. 자, 이거를 비교해서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300이죠? 60하고 30을 비교해서 큰 거 뭐가 크죠? 300이 크죠?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미니멈 적은 거 어떤 게 같죠? 적은 거 없어 같대. 그럼 300이 돼. 여기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 천중에서 주택기 주택의 면적이 300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상가는 얼마죠? 700이겠죠. 상가는 700이겠죠? 총 천중에서 주택이 300이니까. 그러면 상가는 700이에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가세죠. 8천만원 미만이죠. 그런데 30%에서 1억 400까지는 되죠. 법인은 간이 안 됩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할 때 법인은 사업자 등록 안 됩니다. 간이로. 간이는 의제 안 됩니다. 간이는 의제 안 됩니다. 의제가 뭔 줄 알죠? 우리 식당 104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시험에 나오면 그 세 가지를 했죠. 식당은 106분의 6, 제조의 중소 104분의 4입니다. 간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4,800만원 미만이면 납세 의무 면제됩니다. 납부 안 해야 됩니다. 답 맞죠? 3번 공급 대가입니다. 간이는 주로 공급 대가야. 자, 4번 간이가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 이 틀렸죠. 공급 가액이 아니고 뭐다?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죠. 업종별 부가율 공급 대가에다가 간이 할 때는 항상 공급 대가로 계산한다. 매입세 공제도 그죠? 매입한 공급 대가
매입 공급 대가. 그죠? 이건 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 발급한 거에 곱하기 0.5%. 그게 매입세가 되는 겁니다. 0.5%. (14번) 문제. 자, 이 얼척이 없는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왜 이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 이겁니다. 이거 얼마게? 먼저 종합소득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융소득이 1,500이죠. 이건 1,500은 뭐죠? 그렇죠. 분류과세죠. 이건 분류과세. 이건 계산 안 합니다. 분류과세. 종합소득이죠.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사업소득 금액 요거 하고 기타 소득 금액 종합과세 대상이랬죠. 얘랑. 그러면 나왔네. 합이 얼마? 5,200만 원. 자, 종합소득이 5,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소득공제, 원래 필요금 비율이 되는데 종합소득공제 750을 뺍니다. 자, 5,200에서 750을 빼면 4,450. 그럼 이거는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까지는 안 가죠. 세액공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세액에서 뺀다고 세액공제. 지금 이거 구해라 됐거든. 이거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4,450이죠. 4,450이 1,400만 원 이하는 6%죠. 우리가 배울 때는 했죠. 1,400만 원 이하는 6%. 그러면 1,400만 원 이하는 6%, 1,400 초과. 그럼 얼마가 초과됐죠? 1,400, 3,050. 초과는 몇 퍼센트? 15%.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84만 원. 요거 계산하면 3,000 15%. (457만 5천 원). (541만 5천 원). 원래는 일 안 합니다. 원래는 일 안 하고, 원래는 이 문제 잘못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원래는 84만 원 플러스 x 마이너스 1,400 이 공식을 사실은 내줘야 됩니다. 15%. 이게 541만 5천 원. x에 4,450 넣으면 아니 맞지? 그럼 답이 이게 나오죠. 2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계산하는 이게 정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 요거 15% 있죠. 요거 남아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은 회의 문제 잘못해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4,450에서 여기다가 곱하기 15%에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26만원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 금액이 이 금액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느냐? 541만 5천. 이렇게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참 답답한 겁니다.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을 켜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요번 시험에 그 네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 자, 필기하세요. 뭐 집에 가서 편집 좀 하지 뭐.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자, 옳은 것은 인적 공제. 옳은 것은 자,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직계 존속이 아니고 직계 비속. 왜냐면 형 직계 존속이 외국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계 비속은 외국에 있어도 돼.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이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자 맞죠? 예, 기본 공제 대상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그죠?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죠. 배우자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는 경우 참 이것도 사망일의 상한에 따라가 사망일이 아니고 사망일 전일이죠.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일 전에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망하기 전일, 그렇죠? 소득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